좋아요, 구독. 킹스맨의 매튜 본 감독이 연출했고요. 그리고 헨리 카빌, 브라이스 달스 하워드, 샘 로겔 뭐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잭슨하고 존 시나는 좀 보조 출연 뭐라 그럴까? 잠깐 나와요, 잠깐. 그래서 큰 역할은 뭐 맡은 건 아닙니다. 제가 매튜 본 감독 영화를 상당히 많이 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스타더스트. 제 스타더스트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안 좋다고 했을 때 전 재밌게 봤거든요. 그때는 영화를 뭐 제대로 본 시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재밌게 봤고 키게스도 재밌게 봤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 재밌게 봤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조금 나기 시작했냐면 2017년 골든 서클, 로켓맨,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이때부터 좀 내가 매튜 본이 이게 느낌이 좀 쎄한데 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 요번 영화를 보면서 더 많이 생각이 들었던 건 가이리치의 느낌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헨리 카빌도 거의 조연이긴 한데 많이 나오긴 나오죠. 그래서 위에는 많이 나오는 사람들, 밑에는 많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눠놨네. 자, 줄거리는요. 이 사람이 소설가입니다. 아가일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소설이 한 2편까지 나왔어. 그래서 3편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뭐 그때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당신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막 이런 얘기들을 들어요. 저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전 소설가일 뿐이고요. 허허허 막 해. 그러다가 이제 4편을 써야 되는데 4편을 다 썼어. 다 쓰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해서 엄마한테 보내주니까 엄마가 이 부분이거든요. 나홀로 집에 엄마한테 보냈더니 엄마가 아이 다 좋은데 엔딩이 좀 이상해 해가지고 엔딩 어떻게 해야 되지 엔딩을 못 쓰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떠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떠났는데 그때 샘 로겔이 나온 거야. 내 앞에 딱 기차에 맞은편에 앉은 거야. 뭐야 저 남자 되게 못생기고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하필 또 내 책을 읽고 있네. 그래가지고 막 모른 척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작가를 죽이려고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샘 로겔이 도와줘. 다 막아줘. 막아주고 나서 둘이서 그 기차를 도망칩니다. 그랬더니만 얘가 왜 구해줬냐? 얘를 왜 데리고 왔냐? 했더니만 얘는 그러는 거야. 당신 소설 다 읽어봤다. 3편도 읽어봤는데 3편까지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당신이 그걸 다 써버려가지고 그 악당 쪽에서 너를 찾으려고 난리다. 왜냐면 너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건 소설일 뿐인데 어떻게 현실하고 똑같아요? 라고 했더니 얘가 그러는 거야. 4권도 읽어봤다. 4권 출판도 안 했는데 4권을 내 책을 4권을 읽어봤다고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나한테 계속 알려달라. 5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자기가 상상력으로 쓴 것들이 실제로 계속 벌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둘이서 막 그 단서를 막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는데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말씀드릴게요.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얘가 스파이였어. 옛날에 스파이였는데 그 스파이의 기억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쓴 소설이 기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그냥 쓴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옮겨 적은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 있었던 거지. 이제 막 퍼즐이 돌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썼던 것들을 이제 4편, 5편 내면은 그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 거 아니야. 얘가 기억을 잃은 부분까지. 그래서 얘가 계속 쓰라고 했던 거야. 근데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얘 머리가 망가지고 얘가 헷가닥 돌까봐 얘가 말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소설가니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쓰라.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권장하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얘가 기억을 다시 해내가지고 이 악당들을 죽인다. 악당들 그 회사를 폭파시킨다. 뭐 그런 내용이 이 아가일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화였다 이런 내용이에요. 엔딩에 보면은 킹스맨에 관련된 얘기도 조금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킹스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킹스맨과 연관된 세계관이라는 세계관인 것 같고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뭐 뒤에 더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킹스맨하고 아가이라고 이렇게 뭔가 맞물리는 지점은. 엔딩에 잠깐 쿠키로 나와요. 그렇게 되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 매튜 본이 많이 이제 전성기를 지났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로는 그렇게 신선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 포지션이. 어떤 지점은 되게 재밌었는데 어떤 지점은 되게 재미가 없어. 이게 킹스맨에서 봤던 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폼이 좀 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뭐냐면은 예언하고 현실, 또 소설과 또 혼동을 시킨다든지 막 이런 소재들이 나쁘진 않더라고. 한번 꼬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소설을 썼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이었다. 이런 지점들이 흥미로운 건 사실이야. 예고편에서 다 보여줘도 후반부를 예상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거 있어요. 출발 비디오 여행 그런 프로그램에서 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마지막 숨겨놓은 그런 반전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 소재로서는. 이 작품은 반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반전에 반전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럼 반전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예상 못해. 평범하진 않아. 영화가. 아까 말했던 소설이 현실이었다. 요거 말고도 반전이 많아. 그래서 그런 놀라는 지점들은 참신하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예상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영화가 초반대로만 흘러갔으면은 난 아마 이 영화를 재미없다고 아마 1.5점을 줬을 것 같아. 5점 만점에 1.5점.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계속 변주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자꾸 동력을 준다는 점에서 좋게 봤다. 반전도 많이 하면 뇌절이야. 그럴 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처음을 재미없게 봐가지고 오히려 뒤집은 게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액션이 진짜 좋아. 액션이 킹스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킹스맨에서도 액션이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액션이 잘 나옵니다. 특히 킹스맨의 머리 폭발씬 이때 나오는 씬이 있어요. 복도에서 둘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걸 뭐라 그러지? 시야 가리는 거? 그거 폭탄을 터뜨리면서 그 폭탄들이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그런 색깔들이 막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 액션을 보여주고 막 그런 모습들이 킹스맨을 연상하기도 하지만 되게 예뻐. 일단 멋있어. 그리고 현대무용을 되게 착안한 듯한 액션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게 생각했던 건 스케이팅 액션. 후반부에 액션이 나오는데 기름이 이제 유출이 돼요. 기름이 유출이 돼서 걸을 수가 없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럴 때 단도를 발에다가 꽂아가지고 스케이팅을 하면서 액션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나는 스케이팅 액션을 처음 본 것 같아. 내가 처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선하고 되게 스피드감 있고 속도감 있고 날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션씬들이 되게 좋았어. 연막탄. 그래요. 연막탄. 색깔 있는 연막탄들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좋았다. 추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데, 그러니까 소설가가 상상을 하면서 이땐 이랬을 거야 하면서 이제 교차 편집을 계속 가져가거든요. 현실과 소설과 작전부가 막 이렇게 교차 편집하는 장면이 있어. 이거는 이랬을 거야. 저건 저랬을 거야. 하면서 막 추리해나가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은 또 나름 리듬감도 있고, 연출력도 있고, 그리고 속도감도 있어서, 리듬감도 있어서 되게 좋았다. 재미가 있는 연출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일단 초반이 문제야. 일단 처음에 갑자기 상황이 진행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진행되는 건 뭐냐면 이 아가일이라는 주인공이 있어. 소설 속 주인공이기도 하고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아가일이 어떤 클럽 안에 딱 들어가. 이 두아리파가 엄청나게 섹시하게 이렇게 앉아 있어. 근데 딱 눈빛을 보내면서 나랑 춤 한번 셜리 댄스 해가지고 둘이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다가 사실 네가 스파이지 하면서 상황이 막 펼쳐져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총을 다 겨누고 있고 그리고 그 총을 겨눈 거를 연마탄을 통해 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막 자동차로 막 추격전을 막 벌여. 근데 이게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추격전이 막 진행되거든. 물론 이해는 돼. 왜냐면은 소설 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소설 속 내용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현실로 나오는 구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순 있어. 그런데 너무 몰입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아무 내용이 없이 갑자기 너는 스파이라고 그러고 너를 잡아야겠다고 막 추격전을 하고 그것도 액션도 되게 화려하게 나오다 보니까 몰입이 안 되더라고. 누구한테 이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가일한테 이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현실 속 주인공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 샘 로겔도 안 나왔고 두아리파도 그냥 잠깐 나오는 섹시 컨셉의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CG가 또 이 초반부 굉장히 화려한 이 액션 시퀀스에서 카체이싱이 나오는데
CG가 되게 티나. 모르겠어. 이게 작품에 돈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CG티가 너무 많이 나. 그래가지고 아예 초반이 멍 때리고 봤거든요. 이러고 왔어. 아무 감정이 없이. 이제 그걸 지나가야 이제 주인공은 소설가이고 내가 이입할 감정이 대상이 생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순식간에 뭐가 쭉 지나간다. 그 두 번째, 음악이 진짜 과해요. 음악이 소설 안의 내용은 워낙 판타지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판타지와 과한 음악은 잘 어울려, 매칭이 돼. 그런데 현실 부분에서까지 똑같이 화려한 음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튜 본 감독이 킹스맨에서 음악으로 조금 이렇게 입지를 다져서 그러는 건지 뭔가 음악으로 자꾸 승부를 보려고 그러나? 자꾸 기교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과해. 소설에서는 막 빠밤 빠밤 막 이런 거 들어가도 상관없어. 근데 현실에서도 빠밤 빠밤 하니까는 이거 구분 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 정도는 너무 기본 아닌가? 근데 거기서도 막 너무 펑키하고 너무 대중적인 음악들을 넣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어떤 음악이 나오냐면 터보 노래 같은 게 나와요. 빠바바바밤빰빰 빠바바바밤빰빰빰빰 빠바바바밤빰빰 너를 나만의 여자로 만들겠다. 그 나어릴 적 꿈인가? 예, 그런 음악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런 나어릴 적 꿈을 아는 상태에서 이거 보니까는 더 이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매칭을 너무 자랑하듯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 감독의 생각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음악이 좀 과했고요. 그리고 기차에서 샘 로겔과 헨리 카빌이 계속 교차 편집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을 샘 로겔이 이제 스파이를 공개하고 그 사람들을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이 소설 속에 있는 아가일과 겹쳐 보이면서 샘 로겔과 헨리 카빌을 막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 얘가 이게 현실인가 소설인가 막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막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좀 그게 개그 코드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보면은 개그적으로 표정을 샘 로겐이 많이 표정을 짓는데 이게 왜 웃긴 장면이냐면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헨리 카빌은 되게 멋있고 샘 로겐은 되게 초췌하고 그지 같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교차가 되면서 아 멋있는 현실과 소설이 막 구분이 안 가면서 이게 개그로서 승화가 돼야 되는데 샘 로겔이 그렇게까지 막 그지 같지 않거든. 샘 로겔이 나름 멋있거든. 거기서 나오는 갭차가 크면 클수록 되게 이게 재밌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정우성이 막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 액션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눈을 깜빡하니까는 옥동자가 나와서 막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 그 갭이 크면은 클수록 되게 재밌는 거거든. 근데 그 갭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하나도 안 느낀 거야. 하나도 안 느껴. 그리고 거기서 이 주인공의 표정이 막 이렇게 막 드러나는데 이 주인공의 표정을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반한 건가? 헷갈리는 건가? 웃긴 건가? 갭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럴 때마다 미치겠다니까. 이게 미국인이어서 그런 건지 이 사람이 연기를 그 부분에서 못한 건지 아니면 편집을 이상하게 붙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분명히 개그 장면인 것 같기 정황상 개그 장면인 것 같긴 한데 격차는 안 나고 액션은 펼쳐지고 있고 액션이 뭐 그렇게 그 부분에서 액션이 좋았던 것 같지도 않고 신기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그 표정은 계속 나오고 있고 되게 애매하더라고. 영화와 현실의 괴리 그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차이가 안 나. 애매하다.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애매해. 그런 부분들이. 이거를 이제 다 보고 나면은 그 장면이 왜 교차 편집이 되는지 알지. 왜냐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난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스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가일이 나거든. 자아거든. 자아가 캐릭터로 발현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초반에는 이제 그런 설명이 없고, 그냥 개그 정도로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간혹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면 브라이스 달라스 하워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이고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연기도 잘해요. 근데 여기 아가일에 나오는 주인공은 매력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야. 여기서 나온 설정이 뭐냐면
스파이였는데 그 기억을 잃어버렸고 소설을 쓰면서 간식도 많이 집어먹을 거 아니야. 왜냐면 집에서만 있으니까. 집에서만 막 글을 쓰고 먹고 또 글을 쓰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찔 수 있겠지. 나도 살이 찌니까 알겠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모습이 변하고 그런 소설가가 스파이의 모습을 나중에 후반부에 보여주고 드레스를 보여주고 사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굳이 저렇게 살을 찌워가지고 저렇게 해야 됐을까? 만약에 이 주인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캐릭터가 통통 튀고 귀여운 맛이 있었으면 아마 보는 내내 행복했을 것 같아. 초중반까지도 계속 행복하진 않았고 스파이가 돼서 드레스를 입고 섹시하게 뭔가 보여줘야 됐는데 보여주지 못했을 때 실망감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게 문제야. 두아리파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두아리파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고양이로 상쇄하는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고양이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카신하고 하나는 뒤에 이제 그래도 버리지 않아 이런 느낌이 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계속 있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억지로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력적이었던 거는 그러니까 아가이라고 두아리파 이 두 사람은 소설 속 인물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매력적이었어. 이 머리부터가 사실 헨리 카빌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이런 머리라고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설정이 되게 이상한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두아리파도 이런 드레스를 입고 막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을 막 갈기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나온 이 두 사람은 현실적인 매력도 없고 캐릭터가 그렇게 매력적인 느낌도 아니었어. 샘 로겔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인데 그만의 매력이 많이 충분히 나온 것 같진 않아 보였고 브라이스 달러스 하워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재미도 있었는데 재미도 없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되게 애매했어. 두아리파는 매력이 있었다니 다행. 진짜 극장 가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얘기하면은 뭐 어찌 끝나갈 때니까 극장 가서 볼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OTT로 나왔으면은 재밌게 그래도 봤을 것 같은 느낌? 좀 더 품을 덜 들여야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가일은. 반전에 반전 이런 것도 좋았는데 진짜 예상을 아예 못했거든. 매튜본의 B급 요소가 다 거기서 나왔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진 않겠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반전들이었거든. 매번 놀랐어. 매번. 어? 어? 그런 건 역시 매튜본스럽다. 그리고 이게,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플 TV, 다른 데서는 애플 TV로 스트리밍이 됐나 봐.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로 보면 넷플릭스 팝콘 무비야. 제작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애플 TV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극장에서 개봉해서 극장에서 본 사람이니까 실망하는 것 같아. 보니까. 관람가도 되게 낮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고 가볍게 이제 그냥 흘릴 수 있을 만한 작품을 만든 건데 내가 이걸 극장에서 보니까 이게 짜증이 난 거지. 플랫폼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쿠아맨 극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 난 보기 싫었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또 그냥 볼만 하더라고. 다른 거야. 아가일은 딱 에이씨 애플 이런 거는 그냥 애플 TV에서 내가 봤어야 되는데 내가 돈 주고 봤네. 아쉽습니다. 예.